네, 안녕하세요. 족장입니다. 제가 요즘에 부동산 PT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. 4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이 있습니다. 저는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까요?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? 4천만 원 있습니까? 라고 하면은 90% 대출 나오니까 3억 정도의 물건을 하십시오. 그래서 이거를 2억 5천에 낙찰받은 다음에 3억에 팔면은 5천만 원 법니다. 라고 얘기를 해요. 굉장히 쉽고 심플하게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함정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시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해요. 족장님, 5천만 원 버는 거 엄청 쉬운 거 아닌가요? 4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버니까 100%의 수익이잖아요. 이거 쉽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천만 원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물건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잘 벌어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써야지만이 내가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따지거든요.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, 두 번째로는 한 달의 여유자금. 예를 들어서 내 근로소득이 매달 350만 원이야. 350만 원 중에 생활비 제외하고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요.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. 150만 원 정도는 내가 한 달에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플러스 비상금, 즉 신용대출. 혹시나 당신이 잠깐이라고 떼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? 라고 물어봐요.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. 신용대출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하다 보면은 아무런 종잣돈도 없이 신용대출만 가지고 투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가 이미 6%, 7% 돼요. 잠깐 갖다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되면은 나의 종잣돈은 4천만 원이야. 근로소득 350만 원이야. 350만 원에서 쓰고 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. 그리고 급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 정도 돼.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투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지금 이 350만 원의 돈은 뭐죠? 나의 대출 금액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. 한 달 여유 자금은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냐? 15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에서 4억 정도 물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3천만 원이라는 거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은 4천만 원 안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혹여나 비상금식으로 잠깐이라도 빼고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그랬을 때는 훨씬 더 물건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니까 요 금액 말고도 비상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이게 정립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나는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매달 500만 원씩 나가. 그러면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4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버팁니다. 왜냐면 한 달에 내가 버는 게 500만 원이 안 되는데 1년 뒤에 1억 벌면 뭐해? 실제로 저희 수강생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판을 짜드려야 되는 거잖아요, 보면은.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월세 플러스 시세 차익을 노려보자. 절대로 한 번에 큰 돈은 벌 수 없다. 하지만 이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면 월세도 들어올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한 부동산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물건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투자를 하면서도 신용대출을 쓰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4천만 원 안에서 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. 4천만 원 가지고 어떤 투자를 했냐 그러면은 감정가 3억이고 3억인 오피스텔을 우리가 본다라고 해가지고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낙찰 받았어요. 제가 이 오피스텔을 왜 하라 그랬냐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의 월세가 한 110만 원 정도 나와요. 6%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이거든요. 보증금 받으면 한 7% 가까이 나와요, 보면은. 근데 이 물 같은 경우에 2억 1천만 원을 낙찰 받아서 90% 대출 받으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한 1.9억 나옵니다. 그럼 1.9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한 70만 원, 80만 원 돼요. 그러면 이자 내고 나면은 순수익 남는 게 얼마냐 그러면은 30에서 40만 원 나옵니다. 투자금 얼마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한 1,000만 원, 1,500만 원 들어갑니다.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1,000만 원 넣고 나서 얼마를 버는 거다? 3, 4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전 얘기했습니다. 같은 방법을 쓴다 그러면 4천만 원으로 3채에서 4채의 세팅이 가능해요. 그럼 그럴 수 있죠. 족장님 4천만 원 있으면 그 다음에는 3천만 원 되고 그 다음 2천만 원 되고 그 다음 1천만 원 되잖아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비상금 물어봤잖아요. 비상금이 3천만 원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잖아요. 그걸 잠깐 이용합시다. 왜냐하면 한 건 두 건 하고 나면은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벌릴 수 있잖아요. 이 금액이 들어오니 신용대출 잠깐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. 우리가 그 전에 안 했었던 이유는 그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세팅 안 하겠으니 이러한 투자를
계획을 한 건, 두 건, 세 건 해서 일단 만들어 봅시다. 일단은 3, 4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. 실질적으로 2억 5천만 원 가량에 사람들이 보러 온다 그래요. 그러면 이제 한 개, 두 개 팔릴 수 있겠죠? 팔리면은 나의 종잣돈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갭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. 투자금을 점점 늘려가면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다? 네, 한 달에 들어오는 이 여윳돈. 150만 원 들어오면은 3억에 4억짜리 할 수 있는 거고 2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4, 5억짜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. 제가 맨날 얘기 드립니다. 수강생들에게도 너무 큰 거를 한 번에 바라지 마라. 하나 팔면은 4천만 원 생겼잖아요. 그럼 좀 기다립시다. 다음 물건 할 때까지. 월세 들어오잖아요. 2개 팔았잖아요. 그럼 얼마 들어오죠? 8천만 원, 1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럼 1억 가지고 한 번 더 굴려보는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, 두 번, 세 번 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예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, 보면은.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. 급하다 보니까. 이러한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와 금액 때에서 매입을 하고 가져가고, 매입하고 모아가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팔고, 또 매입하고 가져가고, 팔고, 이러면서 종잣돈을 점점 늘리잖아요?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투자는요, 한 번에 크게 보폭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잔잔바리를 가고 있다가 한 번 크게 점프하고, 천천히 가고 있다가 한 번 점프하고,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놓은 다음에 크게 점프하는 거는 가능하다. 아시겠죠?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. 하지만 내가 월세를 통해서 이 여유자금을 하나하나 쌓을 수 있는 그런 발을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. 150, 200, 250, 300, 350, 40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후에 좀 큰 물건 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한 달에 1,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. 사람은 못 버팁니다.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너무 큰 욕심에 큰 물건을 가지고 한 번에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, 한 발 한 발 나아가심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